네, 지금부터 2023년 강원문화예술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사회자인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강원문화재단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이 원주 권역 우리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아마 사업 설명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3년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저희 강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거를 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릴게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매년 이 강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12월 중에 공모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새로운 지방 정부가 이제 출범된 이후에 우리 새로운 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저희 강원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의 어떤 구조 개선 작업이 좀 시작이 됐었고요. 현재까지도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지원 사업 공고가 좀 지연되게 된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그 김진태 도지사 임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저희 강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께서 또 임기가 다시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강원도 문화예술 지원에 관심이 아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좀 대폭 증액된 만큼 그 지원 규모의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창작자 입장에서 그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라서 선정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러한 좀 염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강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지원을 위해서 올해도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 환경 강화를 위해서 저희 강원문화재단 직원 모두가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 장르별로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2023년 강원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 사항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실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공통 사항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 중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 있고 지원 제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내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 지원 사업이 한 8, 9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업을 다 세부적으로 안내는 좀 힘들겠고요. 아마 우리 공고를 보셔서 알겠지만 예술 나래 지원 사업하고 예술 첫걸음 지원 이 2개 사업을 위주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안내가 끝난 다음에는 강원 문화예술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을 제가 좀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는 이 회의실 앞뒤 코너, 뒤쪽 코너를 이용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그 사업 분야별로 개별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자세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 좀 해주시면은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먼저 저희 직원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하고 창작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늘 이제 설명을 들을 예술날의 지원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날의 지원 사업의 연극 분야하고 일반 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성혜정 과장입니다. 네, 다음은 예술 첫걸음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술날의 지원 사업의 음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연 대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아마 지금 계속 응접 중이신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예술날의 지원 사업의 문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심현주 대리께서는 지금 앞에서 계속 이 참가객들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예술날의 지원 사업의 시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한지 대리님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지원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023년 강원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적 집중의 창작 환경 지원 확대와 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거로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 사업 공모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사업 접근성과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로 문화복지를 실현을 하겠고 다섯 번째로는 문화복지 취약계층 및 소외 지역 집중 개선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추진 방향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선택적 집중의 창작 환경 지원 확대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강원문화재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소액 다건 위주보다는 선택적 집중으로 해서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또 신뢰성 있게 심의를 해서 어떠한 외부 압력도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예술단체들을 찾아가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각 시군별로 찾아가서 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 혹은 지원 사업에 떨어져서 좀 속상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직접 찾아뵙고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올해 저희 강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선 사항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를 담아 문화예술 지원 사업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까지도 지금 일부 사업은 개편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오신 분들 그 공고문 보고 많이 혼란을 겪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작년까지 전문 예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었고 생애 치초 지원이라고 또 이제 두 가지 사업이 가장 크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 두 사업이 올해부터는 예술 날의 지원 사업과 예술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을 좀 변경을 해서 카테고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묶어서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연령대 맞춤형 사업이 이제 보통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과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 그리고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 이런 좀 형태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또 묶어서 맞춤형 예술 지원이라고
또 한데 묶어서 단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지원이나 또 예술 공간 지원, 또 강원 작품 개발 지원 이런 사업들은 특별히 강원도형으로 특성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특성화 예술 지원이라는 카테고리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이 크게 변동이 되는 일은 없겠고요. 저희 사업 구조 내에서만 조금 변화가 있고 크게 변화는 우리 예술인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 사항으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창작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액 다건 지원 형태였던 생활예술 지원 이 부분은 시군 문화재단으로 전액 다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문예술이 아니고 일반 생활예술 분야는 각 시군에 있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겠고요. 시군에 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은 시군 문화예술 담당 부서에서 바로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됐던 예산은 강원도비가 바로 지역 시군으로 이관이 됐고 시군에서 그 예산만큼 매칭을 해서 더 많은 양의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작년까지 전문예술 지원 사업으로 명칭됐던 예술날의 지원 사업비가 작년에는 사업비는 15억 원이었었는데요. 올해는 25억 원으로 좀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창작활동 환경 조성으로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유형 확대로 열린 예술활동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예술날의 지원 창작활동 지원 자격이 작년까지는 활동 기간을 3년으로 좀 묶여 있었는데 이거를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예술 활동이 굉장히 좀 침체돼 있었기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추진 방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폭넓은 이렇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 제한 사항을 점차 완화하고 있는 그런 개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 시대에 강원도형 창작 콘텐츠 육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6월 되면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게 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 강원도형 창작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있었지만은 이후에는 더 이 창작 콘텐츠를 좀 육성을 하는 단계까지 좀 이렇게 업무가 확대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 기존까지 저희 모든 지원 사업이 공고를 하고 또 선정을 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정산을 하는 이런 일련의 형태의 지원 사업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그 지원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사업이나 우수한 콘텐츠를 좀 모아서 발굴을 해서 전국적으로 또 뭐 해외까지도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그 중앙 단위 매스 미디어를 이용해서 홍보, 마케팅 업무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그렇게 이제 그로 인해서 지원 사업의 기획, 창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육성형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11쪽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마다 계속 저 표시가 나올 텐데 저 표시는 나눠 배부해드린 그 책자의 쪽수, 페이지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가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거를 좀 활용해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강원 문화예술 지원 사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한 8개, 9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좀 많이
작은 관계로 그 책자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일단 지난 1월 9일 날 공고가 된 예술 나래 지원 사업하고 예술 첫걸음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은 1월 9일부터 공고가 진행이 됐고 그 외의 지원 사업들은 빠르면 2월 아니면 3월, 4월 가장 늦은 사업은 5월 중에도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고될 때마다 우리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저희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안내가 됩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저희가 좀 다짐을 할 거는 예술인 여러분의 신청 내용, 시스템으로 신청된 그 내용을 신뢰와 존중에 기반해서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심의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기본 정보를 좀 최신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로그인을 안 한 그런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번씩들 로그인해서 그 정보가 지금 현재 최신화되어 있는지 수정할 거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빨리 변경을 해 주시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들 분야별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각 사업별 지원 신청액이 있습니다. 최대 한계액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이 최대 지원 금액 이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의에서 배제될 수가 있으니까 최대 지원 금액 이하로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1월 31일이 됩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에 이제 접수를 한 후에는 수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전에는 접수를 하더라도 마감 전에는 계속 이제 회수를 하셔서 변경을 하고 다시 제출을 하실 수 있는데 마감이 종료된 다음에는 절대 수정이 불가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특히 또 필수 제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미비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 사업을 여러 분야로 또는 여러 사업으로 이렇게 쪼개서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복 선정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모든 분야에 개인하고 단체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단체의 조건을 못 갖추셔서 개인 이름으로 사업을 신청하시는데 사업 신청 내용이나 나중에 사업을 시행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봐도 단체 사업이 아니고 개인 사업이 아니고 단체 사업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신청 자격이 제외되니까 이런 경우는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만 신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예술인들은 반드시 신청인 이름이 포함된 사업 명칭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명 이름을 선택을 하실 때 그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그 예술 나래 지원의 문학 분야에 대해서만 개인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정이 되신 다음에 나중에 개인 이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 절차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지 말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학 분야와 시각 분야의 개인 사업들은 3년 주기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하고 틀리게 개인 사업들은 창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뭐 3년, 5년 이렇게 되도록 한 번도 선정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관계로 이런 분들을 서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인 사업들은 3년 주기로만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떨어지신 분들은 선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매년 신청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정이 3년 주기로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원문화예술 지원 사업관의 중복 선정은 불가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열어두되 나중에 양쪽 사업이 다 선정이 됐을 때는 두 사업 중에 최종 한 사업만 남게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교류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사업만큼은 중복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제외 대상 또 지원 제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그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예술인 또는 국립, 공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단체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단체나 예술인들은 이 본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 및 범죄에 연루된 이런 단체나 예술인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표절 또는 임금체불 등 이런 사고가 있었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원금 운용 지침을 위반한 단체가 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또는 재작년에 지원 사업을 하고서 정산을 마쳤는데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반납을 안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 위반 행위에 대한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저촉이 되는 단체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들은 현재 그 정산서를 지금 한참들 제출하고 계시는데 사업 종료 후에 90일을 초과해서 제출한 단체들도 지원 대상이 제외가 되고요. 내일이 되겠죠. 1월 13일까지 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그런 단체나 예술인들도 올해 사업은 지원 받으실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제외 사업은 동일 사업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재원들이 중복 지원받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신 다음에 지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보조금은 단체의 신규 설립에 대한 그런 경비 또는 운영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니까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인에 대한 인정 범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인의 인정 범위는 각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어떤 개인적 자격을 좀 의미하게 되는데요. 작년하고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각 부문별로는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음악 분야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분야 보시면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활동하며
3개 이상 공연에 출연한 예술인은 전문 예술인으로 인정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활동을 하며 5개 이상 이렇게 공연에 출연한 예술인이었었는데 5개가 3개로 조금 완화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만 좀 인정 범위가 바뀌었고요. 그 외에는 기존 인정 범위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사업별 세부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 나래 지원입니다. 책자 1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일부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먼저 이 사업을 올해 사업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또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3번에 걸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취합을 했는데 개선 부분으로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도 있고 담으면은 또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그런 사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공정하게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이렇게 변경 사항으로 좀 정해졌습니다. 한 6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재단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우리 예술인들의 그 신청할 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 서류 간소화를 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떤 서류는 이제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주지 확인용 서류는 최종 선정 단체에 한해서만 제출을 받는 걸로 이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제출을 안 하셔도 되겠고 선정된 단체에 한해서만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인터뷰 심의가 좀 강화됐습니다. 그간 그 온라인상으로 입력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좀 적응을 못 하셔서 그 뭐라 그럴까 좀 계획서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로써 이 사업 계획을 좀 어필할 수 있게 심의위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절차를 좀 강화를 했고요. 그 기준은 총 예상 건수의 1.5배수 이내이지만은 신청 사업의 개인 사업들은 8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단체 사업들은 1,500만 원 이상인 사업들에 한해서 인터뷰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도 뭐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전부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별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실질적 인정 기간 확대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됐고요. 신청 자격 휴식연제 도입, 문학 및 시각 분야 개인 사업 선정 예술인들은 3년 주기로 신청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음악 분야 전문 예술인의 인정 범위가 일부 확대된 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대표자 사례비가 좀 편성 비율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간 그냥 모든 대표자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단체의 대표자이면서 사업의 기획이나 어떤 연주자 또는 그 출연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 대표자가 그 예산을 편성을 받으실 수가 없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아마 5%까지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10%까지 좀 늘리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서 그 비율을 10%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런 6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고요. 예술 나래 지원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예술 단체나 전문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이 되겠고요. 지원 대상은 강원도 소재의 전문 예술 단체나 전문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활동한 전문 예술 단체나 전문 예술인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특히 타 시도의 문화예술 단체들도 지원이 대상이 되는데, 다만 강원도 안에서 그 사업이 시행이 돼야지만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보조금이 강원도 예술인들을 위한 그 어떤 도움이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는 우리 강원도 예술인, 예술 단체한테 더 베네핏이 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사업 내용이 되겠는데요. 창작 작품 제작과 발표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독주회나 단체의 회원전, 정기 연주회 또는 문학집 발간, 예술제 등 지속 사업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분야를 보면은 국내외 교류 사업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류 지원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겠고요. 지원 유형은 전부 7개의 예술 장르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문학, 시각, 연극, 음악, 무용, 전통, 그리고 이 분야에 속하지 않는 예술 일반 등 총 7개의 분야로 지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각 분야에 맞는 사업 성격이 각 분야에 맞는 분야로 사업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문학 분야 개인 예술가들의 그 창작집 발간 지원은 저희가 일반 지원금으로 교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상금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시상금 형태의 지원은 원천 징수를 한 후에 그 나머지 차액을 지급을 해드리면은 정산 없이 나중에 발간된 책자만 제출하면은 사업 정산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신청 건수는 각 전문 예술 분야에 한 건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의 여부를 판가름하겠습니다. 단체의 주 설립 목적, 주요 활동 내용에 명시된 분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 예총과 민예총 이런 단체들은 사업 내용에 따른 지원 분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개인 사업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당 지원이 가능하고요. 문학 개인의 경우에는 건당 사업별로 600만 원 정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액 지원이지만 원천 징수를 한 후에 나머지 차액이 지급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체 사업은 한 사업당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 방법입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으로 온라인상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지난 월요일이죠. 1월 9일부터 공고가 시작됐고 공고 마감은 1월 31일 저녁 6시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은 1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시작이 돼서 1월 31일 마지막 날 오후 6시에 종료가 됩니다. 이 접수 종료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제출하기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제출하기 버튼이 아마 아예 나오질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시간이 넘으면은 제출이 안 되니까 미리 좀 작성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특히 이 1월 31일 마감일
6시 전후로는 굉장히 이 트래픽이 많이 걸립니다. 이 시스템이 과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좀 작성을 해서 임시 저장 형태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간혹 작년에도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생겼었는데 5시 한 50분쯤, 55분쯤 작성을 하고 제출하기를 버튼을 눌렀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세요. 그럼 이제 자꾸 시간이 가겠죠. 한 58분 돼서 시간이 가고 해서 6시가 넘어가면은 아예 제출하기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꼭 사전에 미리 작성들 해서 일찍 미리미리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보니까 꼭 미리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심의하고 결과 발표입니다. 심의는 총 3단계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행정심의, 그다음에 서면심의, 소집심의로 이루어지고요. 행정심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서류들의 진위 여부, 그리고 내용 확인, 뭐 날짜나 시간, 주간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심의를 할 건 없고 거기에 통과가 된 사업들은 전부 다 심의위원들한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는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한 분야에 7분에서 최대 9분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개별 장소에서 각 사업을 면밀히 살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점수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 코멘트도 달게 되고요. 그게 다 정리가 되면은 이 심의위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소집 심의를 하게 됩니다. 소집 심의에서는 본인들이 평가한 사업의 어떤 비중과 또 다른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비중 이런 거를 상호 교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어떤 사업이 더 평가가 맞다라는 게 좀 의논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 소집 심의에서 지원 신청 선정액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예상 선정 건수 1.5배수에서 1.5배수 이내에서 개인은 800만 원, 단체는 1,500만 원 이상 신청된 사업에 한해서는 이 3단계 심의인 소집 심의 때 심의위원들 앞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좀 이용을 해서 글로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표현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을 직접 대면으로 좀 설득을 하는 그런 기회도 드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 발표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3월 말에 1차 선정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심의 선정이 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제출 서류를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서류를 제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또 심의가 돼서 4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최종 선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선정 공고는 각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저희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각 미리 입력된 대표님이나 사무기획자 이런 분들한테 별도로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진 일정을 보면요. 지금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 공고 또 접수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사업 설명회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10일 날 춘천에서 1차 했었고 어제는 강릉에서 2차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원주 지역에서 원주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1월 31일 저녁
6시 사업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은 저희는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 초에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한 2주 이내에 바로 선정 단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워크숍에서는 지원금 운영 지침이라든지 사업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차 안내가 진행이 될 거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각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교부와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 시행이 될 때에는 별도로 또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장 모니터링은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나갑니다. 그 중에는 그 사업에 대한 심의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직접 그 현장 모니터링을 나갈 거고요. 그 외에 또 지역에 계시는 전문 예술가 분들, 이런 분들, 또 일반 예술인 분들, 이런 분들이 또 한 분이 그 사업에 모니터링을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직원 중에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또 모니터링을 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업에 총 3명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뭐 잘 되고 있나 이런 거를 감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전문가 모니터링은 가서 직접 찾아뵙고 어떤 사업으로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컨설팅 위주의 모니터링이 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또 만나 뵙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은 내년도 2024년도 또 사업 심의 때 그 결과가 또 반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술날의 지원 사업의 유의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로 인해서 최종 선정된 단체와 예술인에 한해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에게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이 선정됐는데도 이 부분을 제출 안 하게 되면은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에 적혀 있듯이 부정확한 증빙 자료, 뭐 리플렛을 이렇게 스캔해서 보내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시나 주간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뭐 찌그러져서 잘 안 보인다 이런 거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확인한 후에 스캔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 신청, 도우미, 운영, 올해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굉장히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입력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제가 직접 접근을 해도 제가 보더라도 좀 많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강원도 보조금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보조금 시스템이 도입될 정도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처리하는 시대가 도래하니까 꼭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인분들도.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입력 지원 신청 입력 도우미를 운영을 하겠고요. 운영 기간은 접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공고 기간이 아니라 접수 기간이 되겠고 1월 25일부터 접수 마감일 전일인 1월 30일까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스템을 찾아오신 분들을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운영 장소는 원주권역은 원주문화재단 내에 별도의 장소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곳에서
컴퓨터하고 복사기, 스캐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예술인들한테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듯이 지원 신청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가 불가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입력은 어떤 부분에 어떤 거를 입력하는지, 제출 서류는 어떤 거를 어떻게 스캔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도와드리게 되겠습니다. 간혹 스캔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지원 입력을 도와드리는데 사업 계획, 뭐 일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오셔서 입력하는 부분만 말씀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세부 사항들이 아마 많이 있습니다. 또 필수 제출 서류들도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PT보다는 배부된 책자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책자로서 좀 상담이 미진한 부분은 또 사업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각 분야별로 개별 상담 때 개별 상담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예술 나래 지원 사업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예술 첫걸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생애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 공공 지원 사업을 받지 않았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폼으로 예술 첫걸음 지원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 지원 실적이 없는 개인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0년 이내라는 조건이 좀 붙었었는데 이제는 그 조건도 다 없어져 가지고 다 완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창작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며 도내 공공 지원 실적이 없는 그런 개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고요.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 예술가래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연극, 음악, 전통, 무용 이렇게 6개 예술 장르가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하고 접수는요, 예술 나래 지원 사업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접수 기간도 마찬가지로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저녁 6시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를 잠깐 보시면은 이 사업도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제출 서류도 마찬가지로 스캔 받아서 첨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예술 나래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예술 첫걸음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신청을 하실 때 각종 이제 리플렛, 포스터 이런 것들을 스캔을 받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괜찮은데 동영상을 첨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1시간이 넘는 한 2시간 되는 그런 풀 영상을 제출을 하셔가지고 100MB가 넘게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 서버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되시니까 가급적 동영상은 요약본을 제출해 주시고 한 사업당 최대 100MB까지 제출 서류를 다 이렇게 첨부 서류를 할 때 최대 100MB까지만 좀 줄여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및 결과 발표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3단계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행정심의, 서면심의, 소집심의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결과 발표는 예술날의 지원 사업하고 똑같이 4월 초 중순을 이용해서 저희 강원문화재단 게시판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추진 일정이나 유의사항, 지원 신청 도우미, 운영 이 부분은 예술날의 지원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예술날의 지원 사업하고 예술 첫걸음 지원 사업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좀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업들은 이후에 3월, 4월, 5월 중에 별도 공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예술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 예술인 발굴,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이면 되겠고요. 도외 청년 예술인의 경우는 사업 개최 장소를 우리 강원도 내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연극, 음악, 무용, 전통 이렇게 6개 분야가 되겠고요. 한 사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간 지원이 되고 선정이 되면 성과 평가를 통해서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각 분야별로 자격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책자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원 항목 중에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창작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 개발 및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월 25만 원 이내의 간접 사업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년 차에만 해당이 되고 실사업 수행 기간 내에 월 25만 원 이내에서 편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직접 사업비로 작품 제작, 발표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연간 1회 이상 작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의무사항이 있고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아카이빙이 있습니다. 이 아카이빙 플랫폼에 창작 활동 내용을 공유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워크숍 또 성과 공유회 이런 저희 재단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은 4월 중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3단계 심의가 아니고 2단계 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의가 진행이 되고 2단계로는 PT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실기 심의까지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5월 중에 저희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로예술인 지원입니다. 도내 원로예술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재 만 6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올해 지원 분야는 무용 분야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품 창작과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그 모든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예술가한테 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재단에서 직접 지출을 해드리는 그런 간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분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한 분별로 개인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고는 4월 중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심의는 행정심의와 별도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2단계로 이렇게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 발표는 5월 중에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지원금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설계가 된 사업이 되겠고요. 도내에 거주하는 창작 예술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창작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이란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장애예술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음악, 연극 등 한 14개 정도의 예술 장르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한 사업당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강원도에 장애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한 100분 정도가, 그러니까 등록되신 장애 예술인만 해도 100분 정도가 넘게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이상 이렇게 좀 반영이 됐고, 특히 이 지원 사업 외에도 아카데미나 이런 식으로 별도의 사업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외 예술 단체와의 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내 교류, 국제 교류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업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간혹 좀 작전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교류가 돼야 된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누구 한 명만 데려다 놓고서 이렇게 교류했다라고 내실 그런 사업들은 선정이 되기 힘들 것 같고요. 진짜 사업, 단체 간 단체, 지역 간 지역 이런 식으로 분명한 교류가 진행이 되는 사업만이 선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소재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공연, 다원 이렇게 4개 분야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별로 최대 1,000만 원, 개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고, 단체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해외에 있는 레지던시 기관에 직접 신청을 해서 참가 허가를 받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공연 이렇게 3개의 예술 장르에 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개인은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단체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일부 그러니까 해외 사업에 한해서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재비까지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 번역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제 교류를 위한 번역 지원이 되겠고요. 문학 분야하고 공연 분야 이렇게 2개 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문학 작품 번역과 공연 대본 이런 거에 대한 번역을 지원을 하겠고, 직접 그 예술가한테 선정된 예술가한테 이 사업비를 교부하는 게 아니고 한국문학번역원이 있습니다. 그 번역원하고 저희 강원문화재단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번역원에서 그 작품에 맞는 번역가를 매칭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번역가를 우리 사업 선정자하고 매칭을 해서 최고의 작품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의 지원 신청은 4월 중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이런 거는 제출 서류하고 유의사항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 사업은 올해 신규 공모가 없습니다. 작년에 선정됐던 단체들이 2년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 공모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 작품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안타깝지만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올해 연속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 공모가 없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활동과 공연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설계가 된 사업이 되겠고요. 한번 선정이 되면은 성과 평가를 위해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2년간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4개 분야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요. 한 개 상주 단체별 연간 최소 6천만 원 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공연장과 협약이 완료된 공연예술 전문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춘천하고 원주, 강릉 이 3개 지역에 있는 공공공연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요. 그 지역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 있는 공공공연장을 대상으로 협약이 완료된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상주단체 사업비가 50%에서 100%까지 편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필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선택 사항으로 상주단체 운영비나 공연장 필요 경비를 최대 30%까지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단체는 필수적으로 창작 초연을 한 편을 작품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우수 레퍼토리 공연을 한 편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개의 작품을 반드시 무대에 올려야 되고요. 그 외에 선택적으로 퍼블릭 프로그램이나 교류 프로그램 또는 조직 역량 강화 등 기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월 중에 별도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주단체하고 공공공연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상주단체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측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상주단체 측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일괄 등록을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담당자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담당자하고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및 발표는 심의는 총 2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심의, 그다음에 인터뷰 심의 때는 PT 발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사업별로 좀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1시간 정도가 됐네요. 책자 50쪽을 보시면은 예산 편성 예시를 저희가 좀 드렸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가장 또 많은 부분, 그러니까 많은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힘들어들 하십니다. 어떤 예산을 어디 목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지 많이 모르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가능한 예시를 좀 들어드렸고요. 예산 부분 작성하실 때는 가급적 그 예시된 항목 내에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편성을 해주시면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개인 사례비 같은 거 편성을 하실 때는 원천징수세 또는 고용보험 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전체 금액으로 편성을 하시고,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이런 세금들이 다 포함된 총액으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아마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들이 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을 보시면은
지원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칸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항목 그 칸마다 항목마다 심의위원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락되지 않고 꼭꼭 챙겨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지원 신청서 작성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